자, 109번 문제. 공통점 동글뱅이 때려두시고요. 명령하는 어조 미출. 그런데 얘들아, 어조는 어디에서 확인해라 그랬지? 서술어, 서술어. 어조는 어디에서 확인한다고? 서술어. 연쇄적 표현 밑줄. 연쇄적 표현, 연쇄법이 뭔지 압니까? 원숭이 궁디가 연쇄법이야. 원숭이 궁딘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사과는 맛이 있어. 연쇄법. 어? 원숭이 궁딘 빨개, 사과는 맛이 있어. 연쇄법. 되겠습니까? 연쇄법 처음 들어보냐? 표정들이 왜 어리버리해? 색채 이미지 밑줄 긋고요. 그 다음에 원근을 대비, 원, 멀다, 근, 가깝다. 물음의 방식까지 쭉 나와 있네. 자, 어쨌거나 여러분들 내용보다는 서술상의 특징에 초점 맞춰주면 아주 깔끔하게 이해가 되어진다. 자, 보기를 참고를 해랍니다. 어부사시사라는 작품이네. 어부사시사. 화자가 머무는 공간은 화자의 경험을 통해 구체화된다. 자, 공간인데 공간은 경험을 통해서 구체화된다. 그 공간이 갖는 의미는 고사를 통해 암시되기도 하며 속세와 대비를 통해 부각되기도 한다. 제시된 작품 중 추 8에 나오는 고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나라 때 원규라는 인물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둘렀는데 왕도가 이를 못마땅히 여겨 서풍에 날아오는 먼지를 부채로 가리키며 원규가 사람을 들이핀다고 했다. 그러면 이때 원규가 뭐하고 똑같단 말이고? 먼지. 응? 그래서 서풍진이라 말은 먼지 같은 것을 더럽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 말이죠. 귀시서 요임금 때 허유라는 인물이 요임금에게서 나라를 맡으라는 말을 듣고 귀가 더러워졌다고 하여 강물에 귀를 씻었다고 했다. 여러분들 두 번째 거는 엄청 자주 나오는 거다. 허유라는 사람이 있고 소부라는 사람이 있어. 허유라는 사람이 있고 소부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국어 수업할 때 가장 자주 나오는 인물이다. 고전문학 할 때 나오는데 순임금이 요임금이냐? 요임금이 이제 임금 자리 그만할란다. 그래서 허유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내 이제 임금 자리 니한테 넘겨줄 테니까 네가 임금해. 그러니까 허유라는 사람이 에이씨 더러운 말소리 들었다. 흘러가는 시냇물에다가 귀를 씻었단다. 그 밑에서 소부라는 사람이 소에게 물을 먹이려 했었는데 소에게 물을 먹이려 하다가 허유가 귀를 씻었다라는 그 말을 듣고서 이 더러운 물에다가 소를 먹일 수는 없다. 그래서 소를 먹이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전해져 내려온다. 그래서 허유라는 사람, 소부라는 사람은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임금이라는 자리, 권력도 마다하고 은둔하면서 살았던 사람. 우리가 은둔이라는 말을 아는데 은둔 사상 할 때 맨날 나오는 인물이 허유, 소부 두 사람이다. 말뜻 아시겠지? 그래서 서풍진이라는 고사도 나오고요. 귀시서, 은둔이라는 고사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들 바탕으로 해서 시를 이해를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1번, 112번 문제를 보니까 또 디테일한 걸 묻고 있지? 근데 쌤이 계속해서 얘기를 했잖아. 디테일이 중요하다 그랬나? 전체 흐름이 중요하다 그랬나? 전체 흐름을 가지고 봐주시는 거다. 자, 가시 들어갑니다. 누가 지었어요? 윤선도. 작품 제목이 뭐라고요? 예, 고등학교 3년 동안 가장 중요한 작품 중의 하나입니다. 만약에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어부사시사를 배운 적이 없다 그러면 네 진짜 고등학생 맞나? 라고 의심을 받습니다. 이 작품은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작품이다. 그런데 오늘 지문에 나와 있는 거는 보통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니야. 오늘 지문은 조금 생뚱맞은 지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윤선도의 어부사시사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작품이다. 오케이? 제목을 보니까 어부사시사 무슨 말이겠노? 어부의 사시
사계절을 노래함. 제목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다. 어부의 사계절을 노래하다. 그게 어부사시사예요. 그런데 이 작품은 제목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 세속을 떠난 삶을 노래한다. 그래서 허유라는 사람이 나온 거예요. 세속을 떠난 삶을 노래하고 있어. 여러분들, 윤선도 같은 경우가 살았던 시대가 사색 당쟁이 심했던 시대다. 당쟁의 결과 항상 이 정치적 싸움에서 패배를 하면 그게 귀양살이를 가는 거고 유배를 떠나고 하는 거거든. 그런데 윤선도는 소수파에 붙어가지고 맨날 싸움에서 져가지고 귀양 가고 유배 가고 귀양 가고 유배 가고 그렇게 했어. 어느 날 귀양에서 불렸을 때 에이 더럽다. 나 이 세상 떠날련다. 어디에 가려고 했냐 그러면 탐나가 오늘날 어디지? 제주도. 와, 아는 것도 있다. 근데 탐나에 가기 위해서 모든 재물을 정리를 해가지고 배를 타고 가는데 배멀미가 너무 심해. 아이씨 못 가겠다. 어디 좀 세워봐라. 그래서 도착한 곳이 보길도라는 섬이다. 보길도. 이 보길도라는 섬에서 내려보니까 와우 완더풀 이렇게 되는 거야. 야 탐나 집어쳐. 그냥 여기서 살자. 그래서 보길도에서 정착을 해가 살았는데 지금도 전라도 보길도라는 섬은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윤선도가 정착을 해가지고 자기 손으로 가꾸고 한 것들이 세월이 엄청 흘렀지만 그 후손들이 그대로 물려받아가지고 지금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지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길도 들어봤나 못 들어봤나? 왜냐 그러면 1박을 하고 최소한 1박을 하고 와야지 당일치기 코스가 안 돼. 그러니까 무조건 하고 들어가면 배를 타고 갔다가 섬 안에서 지내다가 다시 나와야 되는. 그래서 가기가 그다지 수월하지는 않아. 보통의 경우 인문학을 전공을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학교 가면 이 보길도 섬에 그 MT 같은 걸 간다. 특히 국어문학과 사람들은 보길도라는 섬에 MT를 가는 경우가 많아. 굉장히 지금 문화재적인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전해져 내려온다. 자, 중요한 거는 그것이 아니고요. 누가 지었다고요? 자, 사색 당쟁이 심했던 시절. 결국 나는 어떤 삶을 선택한다고요? 은둔의 삶. 제목을 보면 어부의 사계절을 노래한다 그랬는데 이때 어부는 진짜 어부가 아니고 자연 속에 숨어 사는 사람으로서 어부를 내세우고 있는 거다. 되냐? 자, 지문 볼까요? 수국의 가을이더니 고기마다 살저어 있다. 따뜨르라 지국종 어사와. 이 인간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한년 덜 거봅니다. 근곤이 제각각인가 이것이 얻어매어 배매어라 서풍진 못 미치니 부치하여 무엇하리. 지국종 어사와. 들은 말이 없었으니 귀 씻어 무엇하리. 그렇게 얘기를 되어 있다. 그치? 얘들아, 그의 갈래가 뭘까? 시조야, 시조. 옛날 그런 시삼에서 그런 건 없다. 오늘날 현대문학에서 시조야, 시조. 근데 너희 눈에는 시조처럼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지. 왜 시조처럼 안 보입니까? 자, 지국총 어사와 지국총 어사와 이상한 것들이 들어있지. 후렴구야, 후렴구. 여러분들 시조에 후렴이 들어간다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니? 없어. 시조에는 후렴구를 쓰는 게 아니거든요. 후렴구를 쓰는 게 아닌데 후렴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는 그런 작품이다. 그래서 이 작품이 또 이러한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거다. 마찬가지로 닷들으라 뱀매어라 그런데 이런 것들도 전부 후렴구에 속하는 거다. 후렴구. 그 밑에 3년 내려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시조이면서 후렴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상한 거야. 근데 아까 전에 제목이 뭐였지? 어부사시사, 사계절을 노래한다 그랬지. 오늘 우리가 배울 작품은 추2, 추8, 추9다 그지? 어떤 계절의 작품을 배우는 거고 가을의 계절을 배우는 거다. 오늘 우리는 전체 지문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요. 가을. 이거 작품은 원래가 전체 40수로 이루어져 있다. 40수 중에서 제3수만 지금 우리가 배울 건데 어쨌거나 윤선도의 어부사사는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필수한 작품이야. 이런 작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1등급 될 수가 없어. 자, 일단 지문 들어갈게요. 나머지 설명은 생략을 합니다. 수국의 가을이더니 수국 네모. 수국의 가을이더니 그랬는데 수국이 어딜까? 방금 윤선도라는 사람이 어느 섬에 정착해서 살았다 그랬지? 보길도라는 섬에 정착을 해서 살았다 그랬지? 그래서 수국이 바로 어딘데? 보길도야, 보길도. 보길도에 가을이더니 가을 동걸배 고기마다 살져 있답니다. 얘들아, 살지다라는 말이 있고 살찌다라는 말이 있다. 살찌다라는 말은 들어봐서도 살지다 말은 또 낯설지. 너네들이 대표적으로 잘못 쓰고 있는 경우다. 살찌다는 동사고요. 살지다는 형용사다. 여러분들 동사 형용사 차이는 알잖아. 현재 동작이나 진행을 나타내면 품사가 뭐가 되지? 동사.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면 형용사. 그러니까 살찐 거하고 살찌는 거하고는 전혀 달라. 현재 지금 살이 찌고 있으면 그건 뭐니? 살찌는 거야. 그런데 현재 몸무게 변화는 없는데 통통하면 살찐 거야.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제 몸무게 재니까 54kg였는데 오늘 몸무게 재니까 56kg가 되었어. 바로 너 말이다. 58이가? 그럼 54에서 56이 되고 58이 되면 이거는 많은 거니? 살찌는 거야. 근데 어제도 몸무게를 재보니까 58kg였는데 오늘도 몸무게가 58kg라면 살찌는 게 아니고 살진 거야, 살진 거. 이해가 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가을 전어라는 말 들어봤나? 와, 아빠도 술 좋아하시는가 봐. 그런데 가을 전어 어떻게 들어봤냐? 보통 술 좋아하시는 분들이 곁에 있을 때 그런 걸 듣게 되는데. 그래서 원래 가을 되면 고기들도 통통하게 살점이 오른다. 그런 걸 살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만경징파, 만경징파. 보통은 만경창파라 그런데 만경창파, 넓은 바다라는 얘기다. 넓은 바다에 슬까지 뜻이 무슨 뜻이라고요? 실컷 용리하자. 무슨 뜻이라고요? 즐기자. 인간을 돌아보니 인간 세모. 이때 인간은 우리가 말하는 그 인간이 아니겠지? 인간 세계라는 얘기다. 인간 세계. 얘들아, 인간 세계를 두 글자로 불러봐. 속세 또는 세속. 1학년은 1학년이다. 이런 말도 모르고 이것들 머릿속에 언제 무엇을 채워줄 수 있을까 도대체. 자, 얘들아, 인간 세계를 두 글자로 불러봐. 뭐라고? 속세 또는 뭐라고? 세속. 그러니까 인간을 돌아보니 라는 말은 인간 세계를 돌아보니 속세를 돌아보니 그런 얘기인 거야. 세속을 돌아보니 멀수록 더욱 좋다. 멀수록 더욱 좋다. 밑줄 잡고. 예,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얘들아, 나중에 내신시험 준비를 할 때도요, 자꾸만 시적 대상 정서태도 잡는 연습하면 내신 등급 따먹기가 훨씬 편하다. 여기까지가 가을 노래 두 번째 작품인데 시적 대상이 뭘까? 시적 대상이 뭘까? 그러면 중학교식으로 물어볼까? 소재가 뭘까? 초장에서는 소재가 고기라는 소재가 구체적 대상이 나와지지? 고기.
중장에서는 바닥이지, 바닥. 오케이? 종장에서는 속세. 이런 것들이 전부가 시적 대상이라고 일컬어질 수 있는 거다. 말 되겠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바탕으로 해서 어쨌거나 정서태도 잡는 연습을 해줘야 된대. 고기가 어떻게 돼 있다 그랬니? 통통하게 살져 있다 그랬지. 통통하게 살져 있다 그랬으니까 어떤 정서태도? 풍요로움 정도. 말뜻 오케이? 중장에서는 어떠니? 실컷 놀자 그랬잖아. 풍류. 이런 것들은 풍류를 즐긴다 그러면 된다. 종장에서는 뭐라 그랬노? 인간 세계는 멀수록 더 좋다 그랬지. 그러니까 출세 같은 걸 하러 나아가겠단 말이가. 은둔하겠단 말이가. 은둔. 그러니까 이런 놈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우리는 110번 문제를 풀어봤었거든요. 110번 문제를 풀어보니까 귀 씻어 하는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 그제? 그래서 이것들 중에서도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은둔의 정서가 가장 중요하다. 그렇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근곤이 제각각인가? 근곤이 제각각인가? 근곤. 자, 가장 자주 보게 될 단어다. 이 고주문학 공부할 때. 한자 그대로 봐주면 하늘과 땅이다. 하늘과 땅. 근곤. 가장 자주 보게 될 단어다. 강조하는 이유는 뭐고? 머릿속에 집어넣으란 얘기다. 근곤. 무슨 말이라고요?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제각각인가? 이것이 어디인가? 서풍진에 못 미치니 부채를 하여 무엇하리. 여러분들 아까 전에 110번 문제를 봤었잖아. 110번 문제를 보니까 왕도라는 사람은 부채로 가리면서 원규라는 사람을 보고 먼지 같은 놈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 못 미친다. 그 정도 배짱은 없다. 그래서 부채를 하여 무엇하겠는가? 들어 말이 없었으니 귀를 씻어 무엇하겠는가? 근데 여러분들 지금 이런 문제들을 보면서 결국은 또 정서태도 잡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말고 저번 시간까지도 쌤이 계속해서 강조를 했던 것이 뭐냐 그러면 머릿속에 있는 걸 끄집어내려 하지 말고 주어진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 주면 된다라는 말 강조를 했었지? 그러면 주어진 자료를 최대한 활용을 해주면 지금 110번 보기에 보니까 뭐니? 권력 휘두르는 게 좋단 말이가 싫단 말이가? 임금 자리도 좋단 말이가 싫단 말이가? 싫다. 그러니까 역시 이것도 그냥 은둔을 노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그냥 잡아주면 되는 거다. 쌤, 은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냥 이렇게 잡아주면 되는 거다. 개뿔도 뭐 있나 없나?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축구인데요.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오디에 서리오되 추운 줄을 모랄로다. 추운 줄을 모르겠다. 단내리라 조선이 좁다나. 조선 네모. 부세와 어따니. 부세 세모. 여러분들 조선이 뭐라 그랬지? 고기잡이 배라 그랬지. 부세는 뭐라 그랬니? 헛된 세상 속세라는 얘기다. 그래서 고기잡이 배가 좁다고 하지만은 속세와 어떠하냐? 내일도 이리 하고 모레도 이리 하자. 이리 하자 말은 부세에 나가자 말이가 조선 타자 말이가. 조선 타자 그런 얘기겠지. 얘들아 서리는 어느 계절에 내리니? 겨울. 아니요. 여기 지금 오디에 서리가 온다 그랬잖아. 가을에 내린다.
단풍이 물든다라는 것은 서리를 맞고 나서 단풍이 물드는 거예요. 서리를 맞고 나서 단풍이 물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는 단풍나무가 없다 그러면 그 나라에는 서리가 내리지 않는 나라다. 그래서 어디에 서리가 오되 추운 줄 모르겠다. 그러니까 아마도 늦가을 정도가 되었겠지. 늦가을 추운 줄 모르겠다 이런 말 나오는 거 보니까 늦가을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고, 고기잡이 배가 좁다고 하지만은 헛된 세상과 어떠하냐. 내일도 이리 하고 모레도 이리 하자. 그래서 나는 지금 고기잡이 배 타고 그냥 살자 그런 얘기겠지. 그러니 110번 문제와 연관시켜주면 이것도 은둔이잖아. 은둔. 그 다음에 내일도 이리 하고 모레도 이리 하자. 만족감을 노래하고 있다라고 잡아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래서 아직은 너네들이 고전시가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은데 그래도 고전시가 해보니까 까다롭나 할만하나? 할만한 것이 무조건 까다롭다라고 생각할 필요 전혀 없대. 자, 문제 들어갑니다. 명령하는 어조는 있었을까요? 연세법 있었을까요? 원숭이 웅디? 색깔 같은 것이 있었을까요? 색채 이미지. 어디가 색채 이미지일까? 어디가 색채 이미지일까?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원건 대비가 있을까요? 멀고 가까운, 먼 곳은 좋고 가까운 곳은 싫고 삼서 그런 것들이 있었나 없었나? 없어. 그러면 답은 몇 번밖에 없노? 5번. 물음의 방식은 어디에 있었을까? 조선이 좁다니 부세와 어떠하냐 이런 것도 물음의 방식이다. 근본이 제각각인가 이곳이 어디인가 어디긴 어디라 보글도지 이런 것도 물음의 방식이다. 서풍진 못 미치니 부차여 무엇하리 물음의 방식이다. 귀 씻어 무엇하리 다 물음의 방식이다. 이런 것들이 다 서리법이란 얘기야. 서리법. 자, 110번 문제. 추위의 수국과 추구의 조선은 각각 인간 부세와 대비를 통해서 맞겠지? 수국은 플러스 조선 플러스 인간 마이너스 부세 마이너스. 그러니 대비. 됐냐 안 됐냐? 그 다음에 실컷 놀자 그랬으니까 자신이 머무는 공간에서 지속하고자 하는 실컷 놀자 그랬으니까. 오케이? 그런데 여러분들 멀수록 더욱 좋다. 무엇과 멀수록 더욱 좋은 거지? 인간세계, 속세와. 이것이 어딘가 그랬는데 이것이 어딘가는 어디지? 보길도. 그렇다면 여러분들 멀수록 더욱 좋다 그랬으니까 나는 지금 현실 세계에 있는 거가 현실 세계를 떠나 있는 거가. 그 다음에 이것이 어딘가 그랬는데 어디기는 어디라? 보길도지. 그러면 상반된 인식이가 동일한 인식이야. 동일한 인식. 답은 3번. 서풍진 못 미치니와 들을 말이 없어서 이를 통해 화자가 느끼는 속세와의 거리감. 그 다음에 현재의 생활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여러분들 현재의 생활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까지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이 보길도에 가면 후손들이 살고 있어. 근데 뭐 이것까지는 필요는 없겠지만 조금 보태주면 일제강점기 때 윤선도 후손들은 사실은 또 친일 행위를 했었다. 친일 행위를 했어. 그런데 가장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것이 있었냐 그러면 친일 행위자 재산 환수법이라는 것이 있었거든. 그래서 이 국가에서 보길도와 관계되는 재물들을 전부 압수를 하려고 그랬다. 그러니까 보길도에 있는 윤선도 후손들이 공식적으로 소송을 붙었어. 이거는 일제강점기 때 친일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번 돈이 아니고 윤선도 우리 조상님께서 이곳에 남겨놓으신 것이다. 그래서 법정에서는 윤선도 재물 그렇게 손을 들어줘가지고 윤선도 후손들이 재물을 지키기도 했었다.
그렇게 본다면 거기에 엄청난 재물들이 있다라는 얘기겠지. 그러니까 복일도라는 성 자체가 그냥 윤선도야. 윤선도를 쏜들 거. 자, 휴식. 자, 여러분들, 글의 종류가 뭘까? 수필이다. 수필. 글의 종류가 뭐라고요? 수필. 그럼 선생님, 수필은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지. 수필은 시하고 똑같이 공부해 주면 된다. 시하고. 시를 어떻게 정리를 해라 그랬니? 시적 대상이 무엇일까를 보고 화자의 정서 태도를 고민해 주라 그랬지. 수필은 수필의 대상이 무엇입니까? 수필의 대상이 무엇입니까를 보면서 글쓴이의 태도를 정리를 해주면 된다. 똑같아 그런 얘기다. 똑같아 그래서 수필은 뭐하고 똑같이 보면 된다고요? 시하고. 아시겠지? 그러니까 수필 같은 경우가 학생들이 생각을 할 때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 그러면 아주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작 읽고 나면 또 할 말이 없어져. 쉽기는 쉬운데 왜 쉬운지도 모르고 왜 어려운지도 모르고 뭐가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거는 수필 같은 경우 대부분 공부 방식이 없이 그냥 읽기 때문이거든. 근데 시하고 똑같이 읽으라. 대상이 무엇입니까? 글쓴이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바라봅니까? 여기서 잠깐. 시는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잡아라 그러는데 수필은 글쓴이의 태도를 잡아라 그랬지.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시는 시인의 상상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문학장르예요. 그런데 수필은 있는 그대로 작가가 경험한 일을 있는 그대로 적어주는 거기 때문에 수필에서 나타나는 생각은 바로 작가 자신의 생각이다. 시나 소설은 작가의 생각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꾸며서 만들어지는 거고 수필은 그냥 말 그대로 작가 자신의 생각이다. 그래서 수필은 바로 글쓴이 자신을 드러내는 글이다. 자, 들어갑니다. 매화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느냐 그랬습니다. 매화의 아름다움 밑줄 쫙 꺼두시고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 제목 그대로 오늘 그런 수필의 대상이 매화가 되겠지. 근데 매화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매화는 늙어야 한다 합니다. 얘들아, 늙어야 한다도 아니고 그 뒤에 합니다 라는 말이 또 붙어있지. 이건 여러분들 지 말이란 말이가 인용이란 말이가 빙고 인용이라는 얘기죠. 그 늙은 덩굴이 몸의 몸뚱아리처럼 뒤틀려 올라간 곳에 성긴 듬성듬성한 그런 얘기다. 듬성듬성한 가지가 군데군데 뻗고 듬성듬성한 가지가 군데군데 뻗고 그 위에 띄엄띄엄 몇 개씩 꽃이 피는데 품위가 있다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네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 매화를 본 적 있니? 매화나무는 예쁠까 안 예쁠까? 예뻐요, 하얗고. 매화나무, 매화잎 말고. 나무는 정말 매처럼 생겼다. 그럼 예쁜 거 안 예쁜 거? 말하기 애매하나? 그래서 이 베베 뒤틀려가지고 매화나무는 보면 결코 아름답다라는 그런 생각이 안 들어. 그런데 그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이 용의 몸뚱아리처럼 뒤틀려 막 그렇게 자라는 것이 매화나무란 얘기다. 근데 그 위에 듬성듬성 꽃잎이 맨잎이 피어 있으면 그게 아름다움을 불러일으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네. 매화는 그 어느 꽃보다 유득한 그 암향이 좋답니다. 유득한 덕이 있다라는 얘기고 덕이 있는 그 암향이 좋다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네. 암향이 뭡니까? 지금 우리나라 이제 매화 축제도 다 끝났을 것 같은데 벌써요? 매화는 빨리 피고 빨리 진다. 저번 주 수요일 갔으니까 완전히 떨어지진 않았을 건데 지금 완전 끝물일 거다. 그랬을 때 이 매화는요 다른 꽃들과 달리 향기가 별로 진하질 않아. 향기가 별로 진하질 않아가지고 그냥 서 있으면 향기 나는 줄도 모른다.
근데 바람이 살짝 분다든지 했을 때 그때 코끝을 스치면서 향기가 느껴지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매화 향기를 특별히 암향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암향이라 말은 only 매화한테만 쓰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가 고전문학을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매화가 맨날 나오기 때문에 암향이라 말 알아두셔야 됩니다. 맨날 나오는 말입니다. 백화, 얘들아 여기 백자가 있는데 무슨 백자고 이거? 흰백이 아니죠? 일백백이죠. 친하는 국민 여러분, 아홉, 구, 열, 십, 일백백, 일천, 천, 일만, 만 이런 것들은 숫자가 아니다. 이런 것들은 숫자가 아니고요. 90, 100, 1000만 하는 것은 many 또는 everything 이런 뜻을 가진다. 오케이? 그래서 백화라 그러면 여기서는 everything flower 모든 꽃이라고 잡아주셔야 돼요. 말뜻 되겠습니까? 그래서 백화 모든 꽃이 없는 빙설 얼음과 눈, 리, 속, 리자다잉 얼음과 눈 속에서 홀로 소리쳐 피는 꽃. 자, 모든 꽃들이 아직까지 자라지 않은 빙설 속에서 홀로 소리쳐 피는 꽃 이런 얘기네요. 근데 꼭 그렇진 않고 저번 주 쌤은 수요일마다 어디를 놀러 가거든. 저번 주 수요일 가면서 보니까 진달래꽃이 또 길가에 많이 피어 있더라. 벚꽃도 이제 조금씩 피기 시작을 하고 우리 사기동에서도 벚꽃이 피어 있더라. 보신 적 있습니까? 그럼 남천동에서는 보신 적 있습니까? 근데 왜 벚꽃을 이야기를 하십니까? 보고 싶으세요. 뭐 남천동은 조금 있으면 뭐 벚꽃 보기 쉬울 건데 뭐. 그래서 이러한 속에서 홀로 소리쳐 피니까 그러니까 남들보다 먼저 피니까 매화밖에 어디에 있느냐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느냐 합니다. 자기 이야기란 말이가 인용이란 말이가 인용이란 얘기겠죠. 혹은 이러한 조건들이 매화를 아름답게 꾸미는 점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매화를 사랑하는 마음은 실로 이러한 많은 조건이 멸시된 없어진.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은 매화를 어떤 경우에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사람들은 매화를 어떤 경우에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꽃잎이 피어 있을 때 아름답고 그윽한 향기가 아름답고 다른 꽃들보다 빨리 피니까 아름답다 그랬잖아. 그러나 빠뜨 내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은 그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되겠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매화의 아름다움하고 내가 생각하는 매화의 아름다움은 다릅니다. 매화는 그 둥치를 꾸미지 않아도 좋습니다. 지 자라고 싶은 대로 우뚝 뻗어서 지 피고 싶은 대로 피어오르는 꽃들이. 원래가 매화는 좀 보면 이 모양새는 좀 빠진다. 모양새가 나진 않아요. 매화나무 자체가. 보고 있으면 그냥 저기 뭔데 쓰레기 같은데. 자, 가다가 훌쩍 향기를 보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제가 방 한 구석에 있는 채도 않고 은사처럼 겸하게 앉아있는 분. 자, 뭐라고 했습니까? 꾸미지 않아도 좋고 자라고 싶은 대로 우뚝 뻗어도 좋고 그 다음에 방 한 구석에 있는 채도 않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내가 낸데 하고 똥폼을 잡는데 그러지도 않고 그냥 겸허하게 앉아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장미 같은 경우는 보면 좀 어떠냐, 모라는 좀 어떠냐, 내가 낸데 하고 과시하듯이 피어있는 꽃들이거든. 장미꽃은 그래도 본 적 있겠지. 와, 그래도 본 건 있네. 장미꽃이나 지금도 여러분들 모란이 지금 피는 계절입니다만은 모란 같은 것이 피어있을 때는 뭔가 내가 낸데 하는 듯이 자꾸 자랑하는 듯이 서 있는데 매화는 그렇지 않더라라는 얘기.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 매화 자체를 얘기하는 거겠나? 매화의 특성을 얘기하는 거겠나? 덕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떠한 덕을 지니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수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계속.
나는 구름같이 핀 매화 앞에 단정히 앉아 행여나 풍겨오는 암향을 놓칠세라. 암향을 다칠세라. 호흡도 가다듬어가면서 격동하는 심장을 가라앉히게 힘을 씁니다. 그는 앉은 자리에서 나에게 곧 무슨 이야기인지 속삭이는 것 같습니다. 매화를 대할 때 이 경건해지는 마음 밑줄 그어주면 이게 바로 뭐니? 글쓴이의 태도가 되는 거야. 자, 수필의 대상을 잡아주고 나서 글쓴이의 태도를 잡아주라 그랬잖아, 그지? 자, 매화에 대한 경건해지는 마음, 이런 것들이 바로 글쓴이의 태도가 되는 거예요. 알아먹겠죠? 갑니다. 내 눈앞에 한 개의 대리석상이 떠오릅니다. 히랍이 어느 나라니? 그리스를 한자로 적을 때 히랍이라고 적는다. 그리스. 뭐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스 여자들은 전부 다 여신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뭐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여자가 아름다운 나라가 그리스가 아니겠느냐. 뭐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거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일단 여러분들 그리스를 한자로 적어봐. 뭐라고요? 히랍. 유명한, 그러니까 이런 건 상식적으로 머릿속에 꼭 들어가야 줘야 되는데. 히랍에서도 유명한 피디어스의 작품인가 봐요. 다음에 운강 용문의 거대한 불상들이 아름다운 모든 조건을 구비하고서 내 눈앞에 황홀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디어스의 작품이라든지 용문의 거대한 석불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황홀한 것이다. 인류가 만들어낸 예술품으로서 황홀한 것이다. 그러나 수유에 잠시 이 여러 환영들은 사라지고 신라의 석불이 아마도 뭐 불국사 석굴암 얘기겠지. 자, 그 부드러운 곡선을 공중에 그리면서 아무런 조건도 없이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자세로 내 눈을 현황하게 정신이 어지럽고 황홀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 화면 봐보자. 이 경건해지는 마음이 위대한 예술을 감상할 때의 심경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피어디어스의 작품이라든지 용문의 거대한 석불이라든지 신라의 석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주 위대한 예술 작품이란 말이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대하는 만큼이나 매화를 대할 때 나는 경건해진다. 자, 그러다가 나는 다시 힘을 건 이 시조의 백사기를 봅니다. 백사기, 이게 바로 뭐니? 조선백자란 얘기잖아, 조선백자. 희미한 보름달처럼 아름답게 조금도 그의 존재를 자랑함이 없이 의젓이 제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 수줍어하는 품이 소리쳐 불러도 대답할 줄 모를 것 같고요. 고동, 빛이 제 아무리 곱다 한들 용천요의 품이 제 아무리 높다 한들 이렇게도 적막한 아름다움. 얘들아 지금 이게 뭐냐 그러면 다시 빨간 펜으로 밑줄 끄는 거 봐봐. 빨간 펜으로 밑줄 끄는 걸 봐보면 나는 지금 매화를 보는데 그 매화를 보는 것이 마치 위대한 예술을 감상할 때의 심경과 똑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그래서 피디어스의 작품이나 용문의 거대한 석불이 나오는 것이고 조선백자가 나오는 거란 말이다. 조선백자가 나오는 거란 말이다. 이것들이 바로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위대한 예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다 말이다. 되겠나? 그런데 아무리 그렇단들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적막한 아름다움을 지닐 수 있겠습니까? 그랬다. 그럼 여러분들 적막한 아름다움은 조선백자를 얘기하는 거겠나? 매화를 얘기하는 거겠나? 매화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위대한 예술작품보다 뭐가 더 낫다고? 매화가 더 낫다고. 대개 매화가 구름같이 핀 그 앞에서 나의 환상은 한없이 전개됩니다. 그러다가 다음 순간 나는 매화와 석불과 백사기의 존재를 모조리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잔잔한 물결처럼 내 마음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있는 듯 많은 듯한 향기, 이걸 암향이라고 하는 거다. 암향이 내 코를 스치는구려. 그러니까 암향이 내 코를 스친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밖에 없단 말이고? 암향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수필을 쭉 읽고 나면 수필의 대상이 뭔가만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다. 오늘 그럼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 매화. 그 다음에 뭐만 생각을 해주면 되냐면 글쓴이의 태도가 어떤 것일까를 생각을 해주는 거지 전체 흐름이 뭔가가 중요하진 않아. 수필은. 그래서 글쓴이의 태도가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아주 경건해진다. 다른 것 모든 것 다 떠나고 오직 무엇만 남아서 암향만 내 코끝을 스쳐간다.
그래서 매화 예찬이라고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런 글들은 다 읽고 나서 야 도대체 뭘 이야기하더라? 그러면 매화 예찬 아닙니까? 그러면 끝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자, 물음의 방식으로 말하는 일의 뜻을 강조했다. 물음의 방식 어디에 있을까요? 있습니까? 밑에 있습니다. 자, 제일 처음 부분부터 매화의 아름다움이 어디 있나요? 하면서 처음부터 물음의 방식, question, mark. 처음부터 그렇게 들어가 있지? 에러 좀 없고요. 그래서 109번에 답 5번 잡아주고 110번 잡았고 111번 매화의 아름다움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인용. 세상 사람들의 생각을 인용. 세인의 생각을 인용했고 그 다음 자, 세인의 생각 인용 밑줄 긋고 대비되는 자신의 관점. 충분히 이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거나 여러분들 매화를 대할 때의 심경, 이게 바로 정서 태도라는 거다. 오케이? 그런데 3번에 새로운 가치에 주목하다. 그런 것들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그런 것들이 전혀 드러나지 않겠죠. 됐나? 자, 112번 같은 경우 기억미음이 가에 해당하고 이것 리얼미음이 나에 해당하는데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굳이 기억미음, 띠거 리얼미음을 자꾸 확인하려고 할 필요 없다 그랬다. 그냥 지문 전체의 흐름상 가장 거리가 먼 것 이런 식으로 답을 잡아주면 되겠다 그랬거든. 그러면 선택지 4번에 매화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다. 완전 개소리라는 거 알겠지? 답은 몇 번이고? 4번.